우주의 신비, 세포와 행성 의식, 돌로레스 캐논. 1985년 유레카 스프링스에서 우리 그룹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많은 세션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험과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던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과 논의를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록 그룹은 흩어졌지만 그 시기에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놀라운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밝혀내고 있던 모든 정보들은 새롭고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와 우정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임에서 우리는 종종 일반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 탐험하고 자발적으로 누군가 나서 최면 상태로 들어가 그룹의 질문에 대답해주곤 했습니다. 잊혀졌던 그 당시의 기록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그것이 다시 발견되어 나의 작업에 포함되기 위해 20년 이상을 기다려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고 자기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것은 생명이 있고 지성이 있다는 인식에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비록 그 세션이 이루어질 당시에 나는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해의 수준까지 확장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파일은 지난 20년 동안 나의 사고와 이해가 얼마나 진화해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주제는 치유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 방에 둘러앉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질문하고 싶어 안다라는 그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과 그 시기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질문. 인간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치유의 실질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겠습니까? 세포 수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답. 각자의 생명체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각 세포들은 그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닙니다. 세포는 개별적인 자아의식뿐만 아니라 주위의 세포들, 특별히 장기 같은 더 큰 구조적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과의 공동관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주위의 에너지장에서 자신의 성장과 진화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피면서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만 취하고 자신의 특정 기능에 필요하지 않은 남은 영양분은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합니다. 전체 존재가 무언가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할 때 세포는 그러한 기능 장애를 인식합니다. 인간이 생각 창고에서 정보를 얻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포들도 그 특정 세포들에 대한 정보를 생각의 창고에서 받습니다. 또한 동물들도 자신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 생각 창고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세포들은 자신들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고 잘못되면 경고를 해주는 이상적인 세포상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포들은 치유에 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세포들은 정보 기능을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나 몸의 다른 부분에 있는 더 나이 든 세포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항상 몸 전체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것은 세포들이 지능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인간만큼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지성이라 부를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에서 보면 각 미세한 조각들은 인간만큼의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세포들은 인간의 지적 능력보다 자신이 속한 유기적 조직을 위한 더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포들의 지적 능력과 교류해야 하겠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치유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자신의 기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 불편함 혹은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겠습니까? 답. 그냥 장애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애가 사라지도록 마음으로 요청하거나 장애가 사라지는 걸 심상화하면 됩니다. 장애가 무엇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 장애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는 번거로움 없이도 그것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믿을 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신분석 심리학자에게 수천 달러를 쓰지 않고도 자신의 장애를 제거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질문. 장거리에서 일어나는 치유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에너지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이되는지, 혹은 자신의 치유 에너지를 다른 이에게 어떻게 전송하는지 설명해 주겠습니까? 답.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어 보이는 대상에 접촉하거나 연결되도록 힐러는 자신의 오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까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손을 대거나 그 오라에 접촉할 때 일어나는 치유와 그 효과는 같습니다. 그 일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전기와 비슷한 성질을 띠는 장 안에 있는 통로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주위에는 일종의 힘의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강한 이들은 자신들의 보호막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또한 동일하게 보호막을 내려놓은 힐러가 보내는 에너지를 자신들의 에너지 장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병을 공격하는 에너지나 혹은 사랑의 에너지로 접근할 때 받아들이는 개인의 오라장에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치유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 두 사람은 서로 동의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를 하는 힐러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생한 자신의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아픈 특정 부위나 받아들이는 개인의 전체적인 상태로 보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면 에너지 자체는 그 나름의 어떤 마음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치유 에너지는 스스로 문제가 생긴 지점을 찾아 장애를 제거하고 원래의 건강 상태로 회복되도록 합니다. 질문. 어떤 병에 걸려있는 이들과 함께할 때면 나는 이따금씩 감염을 막기 위해 장벽을 두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답. 세균이 있다고 믿고 당신이 보호막을 이용해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세균을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답. 당신이나 의학 박사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질병을 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건 간단히 또 다른 이론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도 알겠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병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세균은 단지 손쉬운 희생양입니다. 당신이 간단히 그것들이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믿는다면 물론 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들려주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 일은 꽤나 깊은 믿음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악마나 그 밖의 나쁜 것들에 의해 사로잡힌다는 낙후된 설명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이 악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영적 관계에서의 걱정, 문제,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균은 억울하게도 나쁜 평판을 들어왔습니다. 질문. 그러나 실제로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답. 실험실에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창조하는 질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유행병은 어떻습니까? 답.
알겠지만 한 그룹의 사람들이 대규모의 사건에 관련되는 건 그들 모두가 그 사건에 참여하기로 선택했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인 대부분은 부근의 다른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교훈 혹은 하나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특정한 사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문.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겠습니까? 답. 웃음이 최고의 약인 이유는 최소한 그 순간이나마 긍정적인 기쁨과 평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건강을 줍니다. 질문. 그러면 슬픔은 몸의 시스템을 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까? 답. 적절함 이상으로 길게 연장되는 슬픔은 스트레스가 되어 몸의 평안을 해치고 접촉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감정적인 반응으로서의 슬픔은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건 반응을 보이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롭습니다. 질문. 이는 정확히 치유라는 주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전체 자아가 몸을 떠나고 육체의 분해가 시작되면 세포들은 몸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까지 살아 있습니까? 답. 영이 육체를 떠나면 세포는 분해도 일종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세포적 수준에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적 생명력은 유지됩니다. 완전히 분해되고 나서는 먼지라는 다른 형태가 되어 계속 살아가는데 그 또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것은 세포 수준에서의 환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비슷한 질문으로 우리는 죽고 나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세포 안에 있는 지적 에너지에도 일어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식의 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 세포는 인간의 영에 다시 합류하게 되는지 아니면 각기 다른 길로 나아갑니까? 답. 그 세포는 인간 유기체의 일부로서의 생명에 대한 기억을 유지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 세포는 새로운 단계에서 다른 형태로 다른 조각들과 연결되어 어떤 생명체를 창조한다면 그 기억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세포가 공룡이나 벼룩의 한 부분이었던 걸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듯이 그 기억들은 다른 형태의 삶에서는 차단됩니다. 질문. 그 세포들은 우리를 어떻게 육체로서 인식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인지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답. 우리가 자신들이 대령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도 더 큰 유기체의 부분이라는 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희미한 소속감을 자주 느끼는데 세포들은 그 감각이 일반적인 기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익숙하고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간이 원래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원활히 작동한다면 그것은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러한 개별적인 감각이 당신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알지 못하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나는 그들이 그것을 신 혹은 자신들의 우주의 전체적인 원동력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아닐까요? 답. 당신은 자신들을 신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세포에게서 인간이 신을 찾고자 힘들게 노력하는 경향을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행성 그 자체도 두뇌나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답. 행성의 의식은 일종의 담요 효과로서 행성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성의 그러한 생명력은 자신의 구조를 바꾸거나 삶의 주기를 바꾸기 위해 물질적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형태는 여러분이 일컫는 그 행성의 의식이 됩니다.
또한 행성 전체의 양심은 그 행성을 대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습니다. 행성 위의 인간들의 배움은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성은 독자적인 의식과 지적 능력이 있지만 행성의 표면을 바꿀 수 있는 지적인 존재들과 협력해야 하도록 우주가 설계했습니다.